혹시 여러분은 매일 새벽 2시에 눈을 뜨고 그 뒤로는 뒤척이다가 날이 밝는 그런 밤을 보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그런 밤을 반복하던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제 진료실 문을 조용히 열고 숨을 고르듯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밤이 무섭습니다. 그가 내뱉은 첫 마디였습니다. 그 목소리엔 지쳐있는 삶의 무게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남자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었기에 밤이 오는 게 두렵다고 말했을까요? 그의 이름은 김모 씨. 올해 70이 조금 안 되는 나이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노년의 모습이지만 눈동자는 깊은 피로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는 말했습니다. 매일 밤 따뜻한 우유도 마셔보고 포도주도 한 잔 마셔보고 책도 읽고 스트레칭도 해봤지만 소용없었다고요. 겨우 잠에 들면 새벽 1시, 2시에 눈이 번쩍 떠지고 그 다음부턴 아예 잠이 오질 않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다 했습니다. 새벽 5시쯤이 돼서야 비로소 1~2시간 눈을 붙일 수 있을까 말까. 그리고 아침이면 몸은 무겁고 머리는 흐릿하고 하루가 또 지옥처럼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 중에도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그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잠을 못 자다 보니 가슴이 쿵쾅거리고 혈압도 들쭉날쭉해졌다고요. 저는 그날 그의 손목을 조심스레 잡고 맥을 짚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날의 진료는 그저 치료가 아닌 한 사람의 고통을 함께 껴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낯설지 않다면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왜냐하면 그 남자의 밤을 바꿔준 이야기 곧 이어집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숙면을 취하고 어떤 사람은 매일 밤 뒤척이게 되는 걸까요? 저는 김 씨의 이야기를 듣고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는 생각은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맥은 불규칙했고 약했으며 심지어 긴장감마저 느껴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수면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왜 김 씨는 그렇게 잠을 이루지 못했던 걸까요? 그 답은 우리 몸속의 기혈, 그리고 마음의 흐름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잠은 단순히 눈을 감는 행위가 아니라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신체 에너지가 줄고 기혈이 약해지며 밤이 되면 안정되어야 할 기운이 오히려 흐트러지게 되죠. 김 씨의 경우 마음속 깊은 곳엔 외로움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들도 각자의 삶에 바쁘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각은 많아지고 몸은 점점 더 예민해졌던 겁니다. 그런 그가 의지한 건 늦은 밤에 포도주 한 잔,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술로 얻는 잠은 진짜 휴식일까요? 술은 잠을 유도하는 듯하지만 깊은 잠을 방해하고 수면 중추를 자극해 오히려 더 쉽게 깨게 만듭니다. 거기다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술 없이는 아예 잠을 못 자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커피, 담배, 밤 늦은 스마트폰 사용, 이런 것들이 김 씨의 뇌를 더욱 각성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낮 동안
아무런 자극도 없이 하루 종일 실내에 머무는 생활 습관, 햇빛을 받지 않고 몸을 움직이지 않고 기분 전환도 없이 그저 시간을 보내는 삶, 이런 하루가 반복되면 우리 뇌는 밤과 낮의 구분을 잃고 수면 리듬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김 씨는 바로 그런 삶을 몇 년째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절대 단순한 불면이 아닙니다. 이건 몸의 구조, 생활의 리듬, 그리고 마음의 균형이 모두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김 씨의 눈에서 무언가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의 고통을 진짜 이유로 이해해 준다고 느낀 순간이었겠죠. 여러분, 수면제는 일시적인 도움일 뿐입니다. 진짜 치유는 몸과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김 씨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처방과 생활 개선법을 공개하겠습니다. 과연 그는 다시 밤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기대되시죠? 여러분, 만약 수면제를 쓰지 않고도 다시 밤에 잠들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김 씨는 저를 믿기로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을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결심한 걸지도 모르죠. 그날 이후 저는 김 씨에게 단순한 약이 아닌 삶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치유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8시 햇볕을 받으며 20분 정도 걷기, 눈과 피부로 들어오는 햇살이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분비를 조절해 수면 리듬을 회복시켜주니까요. 그리고 저녁 7시 이후엔 식사 금지, 위장이 과하게 활동하면 뇌가 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작은 습관의 변화였어요. 잠자기 1시간 전 스마트폰과 TV를 꺼두고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틀어두는 것, 그리고 따뜻한 물로 샤워한 후 허브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여러분, 이런 게 별거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우리 뇌는 반복된 신호를 통해 다시 편안함을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약과 침 치료였습니다. 김 씨에게는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도 심장을 안정시켜주는 맞춤형 탕약을 처방했습니다. 또한 매주 2차례 귀와 손목, 발목 부위에 가볍게 침을 놓아 긴장된 신경계를 완화시켰죠. 그는 처음엔 이런 걸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의심을 품었지만 3일 후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엔 새벽 2시 안 깼습니다. 한 번도 안 깨고 4시간이나 잤어요. 여러분, 단 4시간이 뭐 대단하냐고요. 하지만 김 씨에겐 그 4시간이 몇 년 만에 처음 느껴본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그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로가 가셨고 걸음걸이엔 힘이 생겼으며 그의 말투엔 희망이 섞이기 시작했죠. 밤이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그 말,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밤도 지금 어둡고 불안하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김 씨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김 씨가 어떻게 다시 완전한 밤을 되찾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건강 지표가 어떻게 극적으로 변화했는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잠을 못 자 괴로워하던 김 씨. 그가 다시 병원에 나타난 건 치료를 시작한 지 딱 3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을 때
저는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어둡고 불안했던 눈이 이번엔 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죠. 선생님, 저 요즘 밤에 그냥 눕기만 하면 잠이 옵니다. 그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일까요? 아니요. 이건 자연스러운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아주 분명한 숫자로도 증명됐습니다. 김 씨의 심박수는 불규칙했던 과거와 달리 안정적인 리듬을 되찾았고, 혈압은 135에 85로 정상 수치에 가까워졌습니다. 수면 중 각성 횟수는 일주일 기준 14회에서 3회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예전엔 하루가 버티는 시간이었는데요. 요즘은 하루가 기다려져요. 그는 이제 아침마다 정해진 산책 코스를 걷고 주말이면 동네 경로당에 나가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노래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밤에 푹 자고 나니까 사람 만나는 게 즐겁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회복 아닐까요? 그의 몸이 좋아졌다는 것도 반가웠지만 무엇보다 저는 그가 다시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됐다는 사실이 가장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김 씨의 변화를 지켜본 다른 환자 몇 분도 그에게서 자극을 받아 자신의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죠. 한 사람의 변화가 또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다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몸이 아픈 줄만 알았던 문제가 사실은 마음에서 시작된 것임을 놓치곤 합니다. 김 씨의 밤을 되찾아준 건 어쩌면 약이 아니라 그를 진심으로 바라봐주는 누군가의 시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김 씨에게 전했던 말, 그리고 그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어요. 함께 해주실 거죠? 여러분,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지치고 왜 이렇게 잠이 오지 않을까? 그런 날, 김 씨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매일 밤 침대에 눕는 게 기다려져요. 밤이 두렵던 그가 밤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진료에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죠. 김 선생님, 이제 진짜 치료는 선생님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제 몸이 언제 쉬고 싶은지, 언제 걸어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당신도 매일 밤 뒤척이고 계시다면 이야기의 결말을 김 씨가 아닌 당신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몸은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 좀 쉬고 싶어. 나 좀 돌봐줘. 이제 그만 버텨. 그 목소리를 한 번만 제대로 들어준다면 우리는 다시 편안한 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수면 제한, 알보다 더 강력한 건 자신을 이해하려는 태도, 그리고 내 몸의 리듬을 회복하려는 작은 실천입니다. 여러분, 잠이 오지 않는 밤이 계속 반복된다면 오늘부터 딱 한 가지라도 바꿔보세요. 저처럼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어딘가에는 반드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어디선가 잠 못 드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의사의 진료실에서 들려드린 조용한 기적의 이야기였습니다.